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1일 모르면 손해보는 오늘 정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내가 이제는 대출을 받았었던 분들, 또한 앞으로도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이 정보를 꼭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겠고요. 제가 예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정부가 이제 하반기에 바뀌는 정부 정책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이 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가칭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설립하여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은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 전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30조 원의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금으로 30조 원을 새 출발 기금이라는 어떤 채무 프로그램 하나 만듭니다. 이거를요, 대출 채권 매입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대출 받았던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돈으로, 이 기금이 30조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갚아야 될 그 대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한테 여러분은 줘야 돼요. 근데 그 채권을 30조 원 규모로 새 출발 기금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환 일정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채무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께 더 이상은 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가져야 할 채권의 그 권리를, 그거를 이제는 이 새 출발 기금에서 사버리니까 은행에선 도저히 여러분께 채권 추심 같은 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하고 채무 감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뉴스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셔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 시니어분들, 또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한, 자 보세요. 부실이 발생 언제요? 90일 이상 장기 연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상세 설명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부실이 발생인데 90일 장기 연체입니다. 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 부여하고요.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 여력에 맞추어 별표 3개 치겠습니다. 60에서 90%의 원금 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 거는 상환 일정 조정이에요. 당신이 갚아야 될 돈을, 원래 예를 들어서 단기로 갚아야 될 돈을 장기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이런 상환 일정을 조절하고 금리도 감면해주는 이런 거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60에서 90%의 원금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100% 원금 감면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90%면 뭐 100%나 다름없죠. 사실 60에서 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원금 감면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진 않죠. 부실 차주가 보유한,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자금은요, 빨리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30조 원 규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지원하셔서 채무 조정을 받으시는 게 낫겠죠. 자, 채무조정 신청 방법 등은 별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시행일이 언제예요? 10월 1일. 요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 2차 추경 때는 한 9월에서 10월쯤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구체적인 날짜가 없었거든요. 10월에 할 거야. 뭐 요 정도? 9월에 할 거야. 요 정도였어요. 이전까지의 내용은. 그런데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이제 정부가 책자를 발표하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궁금해하셨죠?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10월 1일부터 들어간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디테일하게, 이건 요약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우리 시간 되실 분들은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쉽게 한번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 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의 이제는 공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는 공문이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해드릴게요. 사실 이 세부 내용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저금리 대안대출, 그러니까 요거랑 요겁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햇살론 뉴스는 뭐냐면 저소득층 청년 대상, 저소득층 청년들이 지원하는 대출, 이걸 도와주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최저신용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어떤 대출 이거고요. 안심전환대출은 이제는 주담대 뭐야?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요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안대출 요쪽이고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니즈를 보고 제가 항상 해드리거든요. 사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항상 하던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KTV가 어디예요? 한국정책방송, 나라방송이거든요. 나라가 국민들 상대로 해서 정책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송인데, 여기서 제가 출연하잖아요. 여기서 출연해서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여정 가족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까?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소상공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여정님 저 이거 정말로 필요해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상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주담대 있는데,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거 안심전환대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댓글을 주십시오.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고요. 그게 좀 많으면 제가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요 두 가지 상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 이동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중요한 것만 보려고요. 네, 아까 그거는 설명이고, 자, 여기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사업 개요 볼까요? 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 걷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 새 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가칭이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으로 이제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칭이지만 지금은 정부는 새 출발 기금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자, 이 새 출발 기금 설립을 통해서 대출 채권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 들어간다더라. 최대 30조 원. 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정확하게 10월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11월에 할 수도 있고 9월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정부가 확인해 줬다,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자, 3년간입니다. 시행시기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 들어가는데, 이게 왜 3년간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10월부터 들어가면은 10월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본인이 나중에 2023년 1월에 갑자기 내 대출이 부실해져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접수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험상 이런 상품은요, 초반에 기금이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채무조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0월 1일부터 당장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지원 대상이랑 지원 내용이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어제 맞나? 그제 늦게였나? 어제 맞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대학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남아서 한 대표님이 누군지 아시죠? 이 방송 보신 분. 한 대표님이 남아 계셨어요. 끝까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남아 계셔서 저한테 이제 대출 얘기를 자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이제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근데 어떤 분들에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2천만 원 못 갚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좀 규모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2천만 원 못 갚나? 그랬을 텐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요 2천만 원이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2천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이게 고금리인 거예요. 지금 15% 받고 있다고 합니다. 캐피탈 쪽에서. 이거를 빨리 털어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맞죠? 15%짜리 털어내야죠. 빨리 털고선 싼 이자로 대안 대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갚아버리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대표님께서 남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는 대안 대출이 어떨 것 같냐 이 얘기죠. 오늘 할 내용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다행히 또 정부가 10월 1일부터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꼭 지금부터 얘기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직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가이드는 지금 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만간 아마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자, 지원 대상 가볼까요? 자,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 언데요? 90일 이상 장기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인데 자 보세요. 코로나 피해입니다. 별표 있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별표. 여기 있죠? 예시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시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이 기금이요. 이 30조 원의 기금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가 지원 대상이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가장 심플하게 뭘까요? 행정을 했을 때 행정력이 동원됐을 때 대상자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대상자를 선별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 이게 꼭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제 매출 하락에 나와서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 있죠. 그 DB. 그 DB를 쓸 거예요. 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행정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아마 있는 DB 쓰는 게 가장 빠르겠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제가 자꾸 DB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DB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행정을 알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거든요. 한번 썼던 DB 돌려 씁니다. 계속. 가장 그게 일할 때 솔직히 편하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래요. 그죠? 요 피해 코로나 피해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 조건 자체가 매출 하락에 나와야지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이 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거겠죠. 예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시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예시로 나온 거 보면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겠죠.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DB에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와드리려고 무조건 DB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든지 지원을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거 아세요? 작년에 그 첫 소상공인 대출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요? 그랬을 때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였냐면
그때 1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첫 그 소상공인 지원을 했을 때가. 그래서 아유 뭐 이 돈 귀찮아서 안 받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아 그거 받으려고 뭐 서류 내고 뭐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계속 나올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DB에 들어가야 이게 계속 써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DB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돌렸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의 신청, 확인 신청 그래서 들어가셔야 된다. 한번 들어가야 계속 그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더라도 내가 난 여유가 있어서 나는 뭐 안 받아도 돼 이러지 마시고 일단 DB 안에는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게 항상 뭐든지 좋아요. 아시겠죠? 물론 당연히 지원금 나오는 거 안 받으면 당연히 손해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다만 부동산 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에 불과한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대출이 아니라 주담대 대출이었다. 전세보금 대출은 아무리 그게 어렵고 부실해져도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아서 이 30조 원의 기금이 쓰여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원 내용 가보겠습니다. 상환 일정 조정이죠. 금리 감면이죠. 그 다음에 부실 차주에 대한 신용 채무에는 원금 감면이 추가 지원된다는 겁니다. 어디? 장기 연체된 부실 차주. 근데 장기 연체가 언제라고요? 90일. 예. 자, 요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추심 중단돼요. 일단은 이제 지원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이거 대상자가 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추심이 뭐예요?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와, 그 다음날부터 2길. 연체 중단입니다. 금융회사의 추심 행위가 중단이 돼요. 더 이상 여러분께 돈 갚아라. 이런 전화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추심 중단. 상환 일정 조정이 들어가죠.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거치기간. 거치기간이 뭐예요? 원금 안 갚는 기간. 한마디로 이자만 내는 기간을 우리가 거치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자만 내요. 1년 동안. 예시입니다. 거치기간을 부여하고요. 장기 분할 상환 10년.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상환 일정 조정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단기로 갚아야 될 신용대출은 대부분 기간이 1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이죠. 1년. 근데 이거를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10년으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거치기간 및 분할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그렇죠. 신용은 1년이지만 담보대출은 길죠. 보통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금리 감면 프로그램 볼까요? 고금리에 따른 상한 애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조정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금리를 차등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금리 감면해준다는 부분. 자, 원금 감면 별표 5개 요것도 치겠습니다. 자, 부실차주 장기 연체예요. 보유한 신용채무입니다. 신용채무 대위 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입니다. 이게 대위 변제가 뭐예요? 대위 변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갚아. 그러면 이제 대위 변제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는 갚아주죠. 이런 대위 변제된 보증채무도 포함해서 과감한 원금 감면이에요. 왜 이게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이 빨간 글씨는 제가 체크한 겁니다. 과감한 원금 감면을 이 과감한이라는 표현을 왜 금융위원회가 썼을까? 60에서 90%를 시행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빚의 90%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사 감면율이 보세요. 개인 사업자 119 원금 감면이 없어요. 이 신복위 신용보증 회복위원회죠. 신용회복위원회 최대 72%고 국민행복기금은 54%고 법원의 개인회생은 평균 60% 원금 감면인데 이건 보세요. 90%씩 그러니까 과감이라는 쪽에 들어간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와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사실 최대 90% 원금 감면 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뭐 저기 거의 그냥 이제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금 감면 내용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대상자가 과연 원금 감면의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이냐.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금융권과 협의가 돼야 돼요. 얼만큼 이제 사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재원 마련은 되어 있죠. 추경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금융권과의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고 아마 조만간 원금 감면의 대상자라든지 그 폭이 아마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금 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럴 해저드가 좀 도덕적 해이는 항상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일부러 안 갚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장기 연체 하시는 분들도 우리 물론 여정 가족님은 없겠지만 때로는 제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 많죠. 일부러 안 갚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그렇진 않죠. 정말 어려워서 못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금 감면 꼭 지원 혜택이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자, 잠깐 물 좀 먹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금리 대안입니다. 이게 대안대출이죠. 대안대출. 그 다음에 맞춤형 자금 지원인데, 자, 사업 개요 볼게요. 자, 소상공인 보세요. 이것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저금리 대출, 저금리 대안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반인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데 하반기부터고요. 이것도 10월부터 들어갑니다. 자, 세부 내용 가볼게요. 금융권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대상 차주 가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 금융권 만기영자 상환 또 나오잖아요. 또 그죠? 또 나와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영상이 되게 길잖아요. 기본이 막 어제도 40분짜리 막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만드는 저도 되게 힘듭니다. 업로드도 진짜 오래 걸려요. 그 유튜브가 이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얘네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 40분짜리 영상 올리면요 거의 막 1시간을 얘네가 검토를 합니다. 그럼 올리는 사람도 지치고요, 편집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왜 40분짜리 막 30분짜리 영상을 제가 만들까요?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이게 이런 게 진짜 모르면 손해인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잘 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거든요. 저는 진짜 모르면 손해인데 정보가 곧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DVD 하는 이유인 거 잘 지켜주셨으면 이거 대출 받을 때도 또 요게 들어가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인데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 지원에 불과한 업종, 이런 업종은 안 된다는 거고요. 국세,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이 영위 중인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근데 보세요. 국세, 지방세 체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대환 대출입니다. 아까 위에 거는 뭐였어요? 자, 위에 거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밑에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 내용이. 그죠? 뭐 폐업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대환 대출인 경우, 이 대환 대출과 맞춤형 자금 지원은 뭐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 안 되고요. 금융기관 연체이신 분들 안 되고요.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오프라인 모임 때 우리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한또 대표님께서 저한테 휴업을 지금 해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래요. 폐업인가? 폐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온라인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프라인상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신지 아시죠? 휴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지원이 안 돼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밖에 못 드리. 이거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예. 대환 대상 볼까요?
지원 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에요. 이게 대환 대출의 대상은요, 이겁니다. 성실 상환 중인 이 소상공인이 대상이 돼요. 아까 위에 거랑 다르죠. 위에 거랑은 느낌이 다른 네, 느낌이 다른 상품입니다. 위에 분들은 정말로 지금 너무 이제 대출을, 그러니까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정말 한계에 있는 분들이고,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실 상환 중인,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중인 이런 분들에게 대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존 대출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신규 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자, 대출 한도는요 3천만 원까지. 한마디로 3천만 원까지는 뭐예요? 7% 수준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오프라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오프라인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한 여성 대표님께서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출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 있는데 사업자를 바꿨대요. 그래서 이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돈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대안대출 알아보신다고 했더니 그분께서 대안대출 알아봤는데 뭐 안 된다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대표님께서 여성 창업 자금? 여성 무슨 자금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대안대출 자기는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안대출이 있어요. 찾아보면 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정부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출제 대환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3천만 원까지는. 그럼 급한 불은 끄는 거죠. 일단 최대 7% 수준으로 대안대출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장 갚아야 될 돈은 대안대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새로운 대출을 이제 3천만 원까지는 대안 대출이 가능하니까 급한 불은 끄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3천만 원까지고요. 기업의 형태에 뭐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서 한도 상향은 차등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7% 수준으로 대안 대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7에서 한 1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7%까지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한 7에서 10%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 캐피탈 막 15% 막 17%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으로 깎아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7%면은. 그래서 요거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10월 중, 이거 10월 1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하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맞춤형 자금 지원이죠. 아까 위에 거는 이제 대안대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가지였잖아요. 맞춤형 자금 요 부분입니다. 맞춤형 자금 가볼까요? 자, 정상 영업 회복 중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공급인데 이게 2년간인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40조 원입니다. 재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 공급을 한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례 보증입니다. 특례 보증. 자, 지원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 감소 등 다 대출 감소 또 뭐냐 이거야. 또 나와. 방역 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 받은 기업.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DB가 이 DB를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대출 감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 빠른 시간에 어떻게 파악했어요, 정부가. 과거에 받았던 방역 지원금, 이 손실 보전금도 되겠죠. 손실 보전금, 손실 보상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이에요, 이게. 특례 보증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업당 1억 원. 이 잠정입니다. 지원 한도가 보증료 차감이 되고요. 심사요건 완화 등 직접 보증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 등에 의하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거는 어디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맞춤형 지원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같이 가볼까요? 자, 소자공 카페에 오세요. 소자공 카페, 소자공 카페에 들어오시면 하도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들어온지 말씀도 뭐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어디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여기 제가 메인 페이지에 올려드렸죠? 엉뚱한 사이트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클릭.
자, 여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3분기 직접 접수 안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3분기 거 이거는 대리대출입니다. 공단 대리대출이라서 직접 대출은 아닌데, 자 여기에 가서 이제는 아마 이제 계속 떠요. 이렇게 이 대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뭐 희망대출 플러스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부가 하고 있는 40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모니터링 하시면 돼요. 이제 상품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정책자금에서 여기 계속적으로 상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제가 뭐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소요지에는 뭐 7,200억 원 소요된다더라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고요. 자, 그래서 특례보증, 특례보증까지 이 얘기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은 딱 이겁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잘 기억하세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그 다음에 대안대출,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맞춤형 자금 지원인데, 맞춤형 자금 지원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한 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대안대출 두 가지. 그래서 10월 1일부터 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자금에서 10월 1일부터 이제 고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10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그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9월부터 아마 공문이 뜰 겁니다. 9월부터는 분명히 공문이 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9월 달에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하시고요. 여러분 도움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푸시가 가야 되니까 제 영상이, 그래서 9월 달에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알려드리면 신청을 해주시면 그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제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여정대학 1회가 만났잖아요.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민망할 정도로 고맙다고, 특히 우리 남성 대표님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모르고 있다가 그 방역지원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를. 그래서 방역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증금, 지원금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받으셨다가. 그래서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주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모르고 신청을 못 하고 있다가 제 방송 보시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해봤는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대표님이 다 받을만 하니까 받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지금 32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누가 32분짜리 영상을 만듭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모르면 진짜 안 되잖아요. 모르면 손해거든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거는 알아서 제 권리를 누리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모르면 신청도 안 되는 거네서.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알려드릴 게. 진짜 이것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꼭 소상공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상공인분도 국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정책, 제가 부동산 TV 가서 또 한번 설명을 다 싹 해드렸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 많이 바뀌었죠. 국민연금 4대 보험 완전히 뭐 하반기부터 많이 바뀌죠. 진짜 엄청나게 지금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여정대학이 재테크, 그냥 막 돈 버는 거, 돈을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또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영업이익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판관비, 나가는 돈을 세이브하는 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아끼는 거, 새는 돈 아끼는 거, 그것도 재테크예요. 개인 파이낸셜 보면은 그렇거든요. 개인 재무 설계를 보면 나가는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상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냥 시간 없으신 분들은 설거지 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뭐 청소하다가 들으세요.
그러니까 딴지를 하다가 그냥 들으세요. 한번 모르고 있는 것과 한번 들어본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최대한 또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재미있게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그러니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뭐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독자 아닌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실까봐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을 누르셔서 구독자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 든든한 후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구독 버튼 안 눌렀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같은 가족이 됩니다. 자, 여정 패밀리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7월 1일이고요. 하반기부터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 굉장히 좋네요. 먹구름 다 가셨고요. 오늘 서울인데 그 여의도고요. 지금 뭐 엄청 화창합니다. 날씨 되게 더워요. 장마가 물러간 건지 아니면 지금 딴 데로 이동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비가 안 오네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알려드리죠. 여러분 하반기도 항상 여러분 잘 되실 거고요. 여러분 더 좋은 일만 또 2022년도 하반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돈이 되는 정보로 또한 모르면 손해 보는 다들 정보죠. 그래서 알면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 보지 말자 이런 의미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재테크도 하시고 또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오프라인 강의 때는 그 홍보 얘기하겠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 이제는 매장 홍보 같은 것들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 시니어 분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 내가 잠깐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제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희대에서 이번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융복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융복합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는 지금 이제 좀 그러니까 일을 쉬고 계시는 분들 이제는 시니어 분들 나이 상관없어요. 젊으신 분도 뭐 나이 있으신 분도 이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부 돈으로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 이렇게 들어가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나는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교육을 이제 경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일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말씀드리면 매일 오셔야 돼요. 학교에. 경희대 아시죠? 회기역에 있습니다. 수원 캠퍼스 말고요. 저 서울 캠퍼스에서 하거든요. 회기역이에요. 회기역. 거기 매일 오셔야 돼요.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들어갑니다. 오전 9시부터인가 10시부터. 이번 프로그램이 아마 9시부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어요. 하루 종일 거의 일하는 것처럼 와서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교육이에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것보다 돈이 오히려 수당이 나옵니다. 예, 오히려 그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교육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교육비는 무료고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경희대 오셔서 수업을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라가 다 교육비는 대주니까. 그래서 경희대에서 운영하는 이런 융복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융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는 뭐랄까요, 마케팅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상거래를 가르치고요. 온라인 홍보도 가르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댓글을 메일을 좀 써드릴까요? 제가 댓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예요. 요에서 여정님 저 관심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경희대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물론 교수진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제가 전부 다 가르친 건 아니고요. 저보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뭐 제가 돈을 받고 했으면 제 개인 홍보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위해서 어차피 교육비는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교육이고 국비 지원이거든요. 국비 지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되는 강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유료 강의였으면 절대 제 성격상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는 제 성격상.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해드리고 어차피 국비 과정이고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니어분들. 그래서 내가 뭔가 재창업하겠다, 뭔가 내가 재도전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정이 열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메일로 여정님 저 관심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그럼 제가 학교 전화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다가 바로 경희대 쪽으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희대 명문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시켜요. 솔직히 오면은 공부할 마음 자세로 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셔야 된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얘기하다가 지금 다 갔네 또 후반에 근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서 말씀드려요. 오시면은 또 거기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제 얼굴도 보면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 계속 이런 정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 여러분께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수당 주는 강의 많이 왔거든요. 이런 거 오면 교육수당도 주죠. 한 달에 굉장히 좋죠.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하반기 동안에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시시때때로 계속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7월 1일 파이팅 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혹시나 이제는 여정님 제가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될까요? 꼭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런 방향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런 장사를 했는데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표현이 제가 대기업들 컨설팅을 가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컨설팅도 하는데 다음 주부터 또 CJ 계열사에 또 제가 또 컨설팅하러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우리 여정 가정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거 제가 상담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제 성격상 막 아시죠? 후원 계좌 알려드려도 전 안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거 알면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지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막 계좌번호 적어드리진 않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도움 요청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런 건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삶이 저를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여의도 정보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여러분의 그 매출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지원한 든든한 지원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든든한 여러분 편이 되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힘내라고 응원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또한 여러분께 지원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비서, 여러분의 그 마케팅 팀이 하나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경제비서라고 생각하시고 여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